그날 아침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늘 하던 대로 일어났고 전기 포트를 올려두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휴대폰으로 자식이 보낸 단톡방 메시지를 확인했죠. 엄마, 점심에 뭐 드셨어요? 그냥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처음 보는 번호였고 서울 번호였죠. 뭐지? 싶은 마음에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 보안팀입니다. 상냥하고 또박또박한 목소리, 직장인처럼 느껴지는 말투. 고객님의 계좌에서 이상 거래가 감지되었습니다. 그 말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상 거래? 누가 내 돈을 훔쳐간 건가?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전화를 끊어야겠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본인명의 계좌가 해킹된 걸로 의심되기 때문에 고객님의 신원을 다시 확인하고 안전 계좌로 이체해드리겠습니다. 수사 중이니 이 사실은 외부에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들을 듣고 있자니 진짜 은행 직원 같았습니다. 사무적인 말투, 전문 용어, 그리고 실제로 알고 있는 내 정보들. 이름, 생년월일, 계좌 개수까지 말해주는데 의심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통화를 하면서 나는 내 계좌번호를 말하고 보안 앱이라며 이상한 앱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내 돈이 사라졌습니다. 끝나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죠. 은행에 전화해보니 그런 직원은 없답니다. 그 번호는 가짜였고 그 앱은 악성 코드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누가 전화를 해도 무서워졌습니다. 누가 문을 두드려도 의심하게 됐고 가족들이 왜 엄마는 요즘 자꾸 불안해 보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단 30분. 그 전화 한 통이 제 노후를 흔들어 놨습니다. 모은 돈도, 마음의 평안도, 사람에 대한 믿음도 다 무너졌습니다. 1장. 금융기관 사칭, 믿게 만드는 첫마디.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입니다.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너무나도 또박또박했고 무언가 이 사람은 훈련받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은행 상담원 특유의 딱딱하지만 정중한 말투. 절대 급하거나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고객님의 계좌에서 이상 거래가 감지되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해외 결제하신 내역 있으신가요? 저희가 확인해보니 베트남 호치민에서 120만 원이 인출됐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베트남? 내가? 아니, 나는 해외는커녕 경기도도 안 나갔는데. 놀란 마음에 묻기도 전에 그 사람이 먼저 말했습니다. 지금 금융사기 가능성이 있어서 이 거래를 막기 위한 긴급 보안 절차가 필요합니다. 간단한 본인 인증만 도와주시면 바로 해결됩니다. 거기서 나는 안심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도와주려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덫에 걸렸던 겁니다. 그들은 아주 천천히 하지만 정교하게 질문을 이어갑니다. 주민번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폰뱅킹 이용하실 때 자주 쓰는 인증서가 뭔가요? 보안이 약한 상태이니 앱 설치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앱 설치를 유도합니다. 이름은 그럴듯합니다. 금융보안지원센터, 계좌보호 시스템, 금융사기 방지 앱, 전부 허위입니다. 설치하는 순간 그들은 내 휴대폰을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이 계좌는 위험하니 안전 계좌로 이체하셔야 합니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당신은 이미 스스로 당신 돈을 사기꾼에게 보내는 사람이 됩니다. 스스로 송금한 돈은 본인이 보낸 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중엔 은행 앱에 이상한 창이 떠서 말하는 대로만 눌렀을 뿐인데 3천만 원이 나갔어. 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말도 있죠. 보이스피싱은 멍청해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상식 있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진짜 같으니까요. 진짜 목소리, 진짜 말투, 진짜처럼 만든 앱, 진짜처럼 생긴 문서. 그리고 무엇보다 내 불안을 건드리니까요. 돈이 위험하다, 내 계좌가 털렸다.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나 흔들립니다.
심지어 절대 통화 끊지 마세요라는 말까지 들으면 그때부턴 아무 판단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 기억하세요. 은행은 고객에게 먼저 전화해서 계좌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은행은 절대 보안 계좌로 이체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앱을 깔아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은행입니다라고 전화하면 그 자리에서 끊고 직접 은행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확인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수천만 원, 당신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 한 통의 전화를 받았던 저처럼 멍하니 있지 마십시오. 이제는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2장. 검찰입니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1차 관문은 은행 4층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훨씬 더 무섭고 정교합니다. 바로 검찰 4층. 그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번호가 1301로 시작하는 낯선 전화.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차분했고 단호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 검사입니다. 고객님의 계좌가 현재 사기 조직의 자금 세탁에 이용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검찰? 내가 뭘 잘못했나? 이제는 믿지 말자고 다짐했던 나조차도 혹시 진짜 뭔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아주 그럴듯한 수사가 시작됩니다. 고객님의 계좌를 도용한 조직이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려면 지금부터 고객님이 수사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통화를 끊는 순간 협조 의사 없음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무서워서 말을 잃습니다. 네, 협조하겠습니다. 그 말을 내 입으로 뱉는 순간 이 사기극의 중심에 내가 서게 되는 거죠. 이들은 가짜 공문서를 보냅니다. 서울중앙지검 로고가 박힌 파일, 통장 동결 명령서, 수사협조 요청서, 심지어 가짜 검사증 사진까지 보내줍니다. 말투는 정중하고 용어는 전문적이며 태도는 한없이 진지합니다. 이쯤 되면 가족에게 말할 틈도 없습니다. 수사 기밀이니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지금 이 사건이 검찰 내에서도 극비로 진행 중입니다. 누설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꾼은 무서움을 팔고 고립을 유도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혼자 결정하게 만들고 결국 돈을 보내게 만들죠. 실제로 있던 일입니다. 60대 여성 한 분이 검찰 조사에 협조 중입니다라는 말만 믿고 전 재산 1억 2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경찰서에서 검찰은 절대 전화로 수사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짜 검찰은 전화로 개인 계좌를 조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검찰입니다라고 전화한다면 그건 이미 99% 보이스피싱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서류가 아무리 진짜 같아 보여도 그건 당신을 속이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럴 리 없어라는 말로는 당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놀라고 겁먹고 말 잘 듣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검찰입니다라는 전화를 받는 순간 무조건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하거나 직접 경찰서에 확인하세요. 그것이 당신 돈을 지키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3장. 자녀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부모 심리를 노리는 수법. 이제 그들은 당신의 사랑을 노립니다. 그 어떤 장치보다도 강력한 방어막을 깨뜨리는 단 하나의 문장. 엄마 나야 나 큰일 났어. 전화기 너머 들려오는 울먹이는 목소리. 그 순간 당신은 판단을 멈추게 됩니다. 우리 애야? 진짜 우리 애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본능처럼 입을 열게 됩니다. 왜? 무슨 일인데?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남자의 목소리가 바뀝니다. 경찰서 교통계 형사입니다. 방금 따님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보행자를 크게 다치게 했고 지금 구속 여부가 검토 중입니다. 숨이 턱 막힙니다. 내 자식이 사고를? 경찰서에 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은 하얘지고 전화기 속 그들이 말하는 대로 따르게 됩니다. 피해자 측이 합의를 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합의금을 보내주셔야 구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통화 끊지 마시고요. 제가 계좌번호 불러드릴게요. 이 수법의 가장 무서운 점은 실제로 자녀의 이름, 학교, 생년월일까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따님 이름이 김수진 맞으시죠? 이번에 졸업 앞두셨던데? 이런 말이 나오면 누구라도 믿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당신 정보를 미리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게다가 감정까지 자극합니다. 울먹이는 척, 떨리는 척. 마치 진짜 자식인 것처럼. 엄마, 나 너무 무서워. 돈만 보내면 된대 제발, 엄마. 그 순간 모든 부모는 냉정함을 잃습니다. 논리도 확인도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돈이 얼마든 일단 보내야겠다는 생각뿐이죠.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이용해 하루에도 수십 명의 피해자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잃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 중 한 어머니는 평소에도 딸이 급하면 감정이 격해지는 아이였다며 그날 그 목소리가 딸처럼 들려서 당연히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딸은 회의 중이었고 보이스피싱범은 그 집 앞까지 택시를 보내 현금 2천만 원을 직접 수거해 갔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진짜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연락 오는 곳은 경찰서고 그 번호는 반드시 공식 대표번호입니다. 개인 휴대폰이나 생소한 번호로 합의를 종용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또한 자녀가 전화로 무작정 돈부터 요구한다면 무조건 본인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너 이름 뭐야? 지금 있는 병원 이름 불러봐. 다시 전화할게. 그대로 기다려. 이렇게 단 한마디라도 던질 수 있다면 그 사기는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야기를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이미 우리 모두에게 벌어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부모라면 누구보다 위험한 대상입니다. 사장. 이 말이 들리면 끊으세요.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대사들. 보이스피싱은 처음부터 돈을 보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무대 위 배우처럼 사전에 짜인 대본을 그대로 읽습니다. 수천 번 연습한 멘트. 이미 수많은 사람을 속였던 그 문장들.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할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장. 고객님의 계좌에서 이상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불안을 유도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나오면 심장이 먼저 반응하죠. 내 돈에 무슨 일 생긴 거야? 이 말은 당신의 이성을 잠재우는 시작 신호입니다. 두 번째 문장. 지금 본인 확인만 간단히 하시면 됩니다. 방심을 유도합니다. 간단히, 조금만, 잠시만 같은 단어로 문제 해결이 쉬운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 순간 주민번호와 계좌 정보를 말하게 되죠. 세 번째 문장. 보안 계좌로 안전하게 이체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속는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사기범의 계좌입니다. 하지만 보안이라는 단어에 속게 되죠. 정작 진짜 은행은 보안 계좌란 말을 쓰지도 않습니다. 네 번째 문장. 이 통화는 녹음되고 있으며 절대 끊지 마세요. 고립을 유도합니다. 끊지 마세요라는 말 뒤에는 누구에게도 물어보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저 따라만 오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 앱 설치를 도와드릴게요. 지금 보내드린 링크 누르세요. 바로 악성 앱입니다. 이 앱을 설치하는 순간 당신의 폰 화면이 그들에게 그대로 전송됩니다. 인증번호, 계좌정보, 문자 내용까지 전부 보입니다. 여섯 번째 문장. 이건 수사기밀입니다. 가족에게도 절대 말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을 혼자로 만듭니다. 말 못하게 하는 순간 혼자 판단하게 되고 그 판단은 그들이 유도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일곱 번째 문장.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겁을 줍니다. 선량한 사람일수록 더 쉽게 반응합니다. 처벌이라는 단어 하나에 합법처럼 보이던 모든 말이 진짜처럼 들리게 되죠. 이 모든 말들은 사실처럼 들리지만 절대 사실이 아닌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말이 들리면 무조건 끊으세요. 끊는 건 예의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돈을 지키는 유일한 행동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늘
처음엔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다정하고 예의 바르고 심지어 도와주려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텅 빈 통장과 끊긴 전화기만 남습니다. 이제부터는 의상 거래, 보안 계좌, 앱 설치, 녹음 중 이런 말이 들리는 순간 생각하지 말고 끊으세요. 그리고 112에 바로 신고하세요. 5장. 실제 피해자 이야기. 단 30분 만에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남편과 점심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까?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울 번호였고 무심코 받았습니다. 고객님, KB국민은행 보안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계좌에서 이상 거래가 감지됐습니다. 지금 급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듯한 말투. 마치 상담센터 직원 같았죠. 몇 마디만 들었을 뿐인데 이미 나는 그 사람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민번호, 계좌번호, 심지어 스마트폰의 앱까지 깔게 됐습니다. 그 다음 갑자기 전화가 바뀌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입니다. 지금 고객님의 계좌가 범죄자 계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문서도 보내줬습니다. 검찰청 통장 동결 요청서, 공문서 번호, 도장까지 찍힌 파일. 그 모든 게 정말 같았습니다. 나는 묻지도 않고 돈을 보냈습니다. 은행 창구에 가지 않고 그들이 알려준 계좌로 직접 이체했습니다. 그렇게 3,500만 원이 딱 30분 만에 사라졌습니다. 나중에야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돌아온 말은 하나였습니다. 그건 보이스피싱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 잘못 같았고 왜 그렇게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는지 내 손으로 내 돈을 넘겼다는 사실이 자책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딸아이가 전화를 해도 너 진짜 우리 딸 맞니? 라고 묻게 됐습니다. 남편은 왜 그렇게 쉽게 속았냐며 원망했고 나도 크게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나도 단지 도움을 받으려 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이 나라에 하루 수십 명씩 생깁니다. 누군가는 부모님의 장례비를 잃었고 누군가는 자식 결혼 자금을 날렸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털지 않습니다. 인생을 털어갑니다. 돈만 사라진 게 아닙니다. 신뢰가 사라졌고 자존감이 무너졌고 마음 한켠이 항상 불안합니다. 그러니 제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만큼은 난 안 속아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을 가장 위험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당신이 아는 누군가, 당신의 부모, 형제, 친구,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전화 한 통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를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해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노후, 한 가족의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셨나요? 나는 안 속을 거야. 나는 조심성 있는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스마트폰도 잘 못 쓰시니까 괜찮아. 우리 아빠는 절대 낯선 사람 말 안 믿어. 설마 우리 가족한테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보이스피싱은 조심하는 사람도 속입니다. 경계하는 사람도 당합니다. 설마라는 생각을 한 그 순간 이미 그들의 대본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들은 상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찌르고 시간으로 몰아붙입니다. 놀라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지금 바로 결정하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판단을 내려야 할 순간에 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누구나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막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의 노후를, 형제자매의 통장을, 친구의 평생 저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시작은 단 하나. 이 영상을 알려주는 것. 그게 다입니다. 부모님 단톡방에 엄마, 요즘 이런 전화 많대. 조심해. 딱 그 한 줄만 보내도 됩니다.
형제에게 혹시 우리 부모님한테 이런 전화 오면 무조건 끊게 해. 한마디만 전해주세요. 카페에서 옆자리에서 어르신들 이야기 들리면 요즘 보이스피싱 심해요. 진짜 전화로 검사도 옵니다. 그렇게 한마디만 건네도 됩니다. 그 한마디, 그 영상 한 번 공유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 뉴스에서는 흔하고 내 주변에선 드문 이야기라는 걸요. 하지만 어느 날 그 드문 이야기가 바로 당신 가족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전화를 받는 순간 돈이 사라지고 신뢰가 무너지고 가족 간의 오해가 시작됩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때 왜 확인 안 했어? 그 모든 말은 이미 돈이 빠져나간 뒤에야 오갑니다. 그러니 지금 미리 말하세요. 그런 전화 오면 무조건 끊으세요. 진짜 은행, 진짜 경찰은 그렇게 안 합니다. 앱 갈라 그러면 무조건 사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고를 한 번씩만 한다면 세상은 더는 그렇게 쉽게 당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평생 저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 한 번이 당신 부모님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단지 영상 하나로 끝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경고는 알려야 의미가 생깁니다. 지금 딱 한 명에게만 보내주세요. 그 한 명이 또 한 명에게 전하고 또 그 한 명이 다른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속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이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